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3남매의 막내로 위로 누나와 형이 있습니다. 모두 결혼해서 형은 세종시, 누나는 인천에 살고 있어요. 저만 아직 미혼으로 부모님과 성남에 거주하는데 현재 저희의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서요. 보호자 없이 외출은 불가능하고 아버지와 저희 3남매 외에는 전혀 알아보질 못하세요. 하루의 대부분을 주무시고 작년부터는 먹는 것도 귀찮아하십니다. 유일한 일과는 매일 아침 아버지와 공원 산책 가는 정도입니다. 제가 출근한 후에 아버지가 부득이하게 외출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어머니와 동행을 하시는데 지난 여름에 두 분이 함께 시장에 가셨다가 어머니가 사라진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경찰의 도움을 받아 10시간 만에 찾긴 했지만 문제는 그 후에도 외출만 했다 하면 사라지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회사 일을 팽개치고 달려와야 했죠.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이었어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리저리 알아본 끝에 건강보험공단의 도움을 받아 위치 추적기를 받아봤습니다. 아버지께 어머니와 외출할 때는 반드시 부착해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문제는 또 아버지였어요. 위치 추적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세요. 저런 거 필요 없다. 이 사람 내가 잘 챙길 수 있어. 이러면서 극구 거부를 하시네요. 한 번은 퇴근하고 돌아와 아버지 얼굴을 보니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물건을 던졌는데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졌을 때 처음엔 형과 누나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 후에는 어머니를 찾은 후에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엔 안절부절 하더니 최근에 형이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야, 네가 잘 챙겼어야지. 네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을 반복하게 만들어? 그리고 누나는 너한테 늘 미안하다.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줘. 라고만 합니다. 솔직히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챙기는 일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요. 제 나이 40이 넘었는데 결혼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를 아버지에게만 맡길 수 없고 아버지 역시 너무 많이 늙으셨고 건강하신 편도 아니거든요. 며칠 전에 그래서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고 자주 찾아뵙자. 전문가들이 훨씬 잘 돌봐줄 거라 이렇게요. 하지만 아버지께선 그딴 소리 다시 꺼내지도 마라 하시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시네요. 형과 누나는 제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가끔은 욱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아버지 어머니가 안쓰러워 미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고생만 하시고 사셨는데 치매는 참 잔인한 병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모시는 한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저 되게 저희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를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더 잘하시겠네요. 네, 네, 이 아버님이 왜 어머니를 병원에 보내시지 않으시는지, 이 아들분의 마음이 어떤지 많이 와닿았는데, 모르겠어요. 좀 힘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 분께서 우리 이분은 듣고 계신다면 듣고 계시려고 믿고. 이분이 조금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이 남일 같지 않아서 이제 벌써부터 감정이 식상인데. 아이고. 네. 점점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일단 이 사연자께서 지금 제일 가슴 아픈 점은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자기 형이에요. 네? 자기 형이 가뜩이나 아픈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형태는 다르지만 누나도 별 다름없이 조금만 더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짐을 자기한테만 넘겼다는 것에 대한 지금 서운함이 여기 가득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서운함에서 시작하는 이 사연자의 마음의 응어리는 푸는 단서가 형과 누나와 결자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선명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이사를 가세요. 이사를요?
이사를 간다는 조건으로 네. 형한테 모시고 가세요. 아, 이렇게 먼저 던져놓고 네. 하고 나면 제일 잘 해결할 사람이 형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은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시고 아버님은 양로원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셋이 금액을 분담해서 잘 모시는 것이 제일 좋은데 네. 아버님 의견도 있고 하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막내는 어려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이기적으로 맞아요. 보여지는 맞아요. 큰형하고 누나는 맞아요. 이 문제 이렇게 잘 설득해서 해결할 뿐이라고 봐서 단호하게 나 이사 갈 테니 형님이나 누님 모시고 가세요부터 선전포고를 하고 이 문제가 형제들끼리 서로 소통이 안 되면 네. 이분의 응어리는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네요. 이분에게 단호하게 그런 응어리에서 풀어나는 길은 형제하고 소통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방법의 하나로서 이걸 알려드리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선택해서 형님하고 누나하고 소통을 잘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혼자 너무 많은 짐을 떠안고 있다라는 게 핵심인 그래서 거잖아요. 지금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입니다. 뭐 사실 이 목사님. 사연자가 네. 이 어떤 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이 사연을 보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네. 여기 글의 맥락이나 흐름을 보니까 굉장히 정말 그 마음속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도 느껴지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들으면서 제 동생이 생각났어요. 제가 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제 동생이 결혼도 안 하고 제 아버님 홀로 되신 아버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러면서 좀 저 개인적으로 반성하게 됐는데요. 그 형이고 어쨌든, 큰형하고 똑같구나. 목사님이. 저는 그 이분의 어떤 가장 아주 그냥 아주 일반적인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냥 간단한 거는 저는 그 요양원으로 못 보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루에 중이라도 계속해서 이분이 좀 이렇게 가족이 좀 돌볼 수 있는 길은 요새 그 주간 보호센터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 치매 우리 환자분들도 아침에 아침 9시 10시에 가서 오후에 이렇게 모시고 오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치매 같은 동료분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게 하는 그런 활동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아버님 혼자서 이 어머니를 또 모시게 하고 또 이 아들이 모시게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한계가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작은 것부터 조금 돌파구를 찾아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먼저 좀 하게 되고요. 예. 또 우리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나눠야 돼. 형하고 누나하고 자꾸 자기의 힘든 일을 나누고 도와달라 얘기하고 또 함께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예. 네. 저희 스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많은 분들도 굉장히 성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감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요. 우리 이윤희 님께서 저희 엄마도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세요. 사연자님 심정 100배 1000배 공감합니다. 저도 눈물이 나네요. 엄마 못 본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네요. 얼굴도 못 봐서 속상하고 마음 아픕니다. 양영신 대원은 다 똑같은 부모님 자식이니 똑같이 분배해서 힘듦을 나누어야 할 듯하네요. 막내가 다 짐을 지는 건 너무 힘들고 지쳐요. 여기 사연이 안 나왔지만 큰형님 반성하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김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걸 이제 뭐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형제들끼리 못 나눌 수 있으면 좀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앙 치매 센터 같은 게 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치매의 등급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정해지면 정부가 이렇게 집에 와서 돌봐주는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지원해주거든요. 이제 아버님께서 어떤 시설에 맡기는 시설을 어머니를 보내시는 거를 굉장히 좀 불편해하시면 그렇게 집에서 아버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누군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치매는 개인이 책임져야 될 영역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치매는 국가 사회가 공공사회 우리 모두가 함께 떠안아야 되는 하나의 질병이지. 그렇죠. 어느 한 가정이 이것을 해결하라고 던져줄 수 있는 숙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아버님 세대들은 이런 것을 마치 뭐 어머님을 부인을 또 뭐 쉽게 말해서 내다 버린다라 이런 그 과거의 관념이 강하셔서
내가 아무리 뭐 쓰러진 아니더라도 뭐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그러나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예, 사실 이거는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왔던 미안함도 있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적으로 이제 알려주고 이야기를 해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나머지 가정들이 더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라는 것은 설명들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네. 이 사연 중에 지금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의 심정도 이해하지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벌써 저는 참 가슴 아픈 게 나중에 어머님이 지금 영혼이 치매이시기 때문에 뭐 표현을 못 하시겠지만 만약에 어머님이 나의 질병 때문에 아들이 결혼을 못 한다라는 것을 어느 찰나의 순간에도 인식을 하신다면 그리고 인생이 뭔데 가시더라도 지금 이 내용들을 따지면 아마 저는 어머니 굉장히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분께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 두 분도 다 이야기했죠. 할 수 없는 게 우리 삶에는 내가 직접 이제 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왜 포기하십니까? 그럼 본인의 결혼의 교본이 어머니 때문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자기 앞길을 헤쳐나가지 못한 탓을 부모로 던져버리면 나중에는 그 탓을 한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먼저 저는 이 막내분 뭐 형제들 다 나눠야 되고 이거 뭐 누가 봐도 마찬가지고 네. 단지 스스로가 지금 나의 어머니 환경으로 인해서 놓아버렸던 부분에서 다시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이더라도 스스로가 먼저 이제 더 이상 일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먼저 갈 수 있는 길은 해놓고 네. 가야 나머지 분들이 보고 이 대화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지요. 네. 탓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를 탓을 하든 남을 탓을 하든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현실에 대한 한 발짝 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결혼이라는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는 거는 좀 접으시고 빨리 다시 내가 나의 삶을 다시 주체로 살아보겠다는 다시 가지시고. 우미양 대원도 맞아요. 자식들이 많아도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만 하더라고. 이은경 대원 저도 네. 17년째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의 재활부터 사소한 병원일까지 6남매의 둘째인 제가 도맡아 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하면 모두가 편안해지니 짐을 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친척들까지 저를 어머니를 모시는 사람으로 정해놨더군요. 아이고. 이제는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아도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안 갑니다. 나눈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다들 못 모시는 이유가 10가지도 넘고 모실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도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네. 이런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각자가 자기가 과감하게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는 이제 어머님 가시거든요. 네. 가족끼리 싸웁니다. 가족끼리 싸우겠죠. 네. 이거는 그러면 더 안 좋은 생각.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조금 아버님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님만 설득이 되면 어쨌든 그러니까 아버님 선택하는 방법이 지금 이 막내가 딱 놔야 돼요. 지금 상황을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를 간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형제들끼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네. 목매고 설득할 사람이 큰형이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럴 때 이제 이 가족이 이제 어느 종교든지 종교부터 신앙심이 있으셨다면 가서 이제 만나 보면은 저도 이제 이럴 때 아버님 말을 안 듣시는 분을 모시고 오시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저도 실제 아버님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아니라고. 이게 절대 뭐 부인이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남편은 계속 붙잡고 싶고 하고 부인께서 모시고 오신 경우에도 그 두 분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런 예는 저에게 있고요. 좋은 또 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좀 많이 도움의 손길을 좀 많이 뻗었으면 좋겠어요. 자식만은 안 그래도 아버지도 아버님이 듣는 분의 말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잘 찾으셔서 해야 됩니다. 진짜 문자들이 많이 주시는데요. 몇 가지만 좀 더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0266님께서는요. 저도 할매인데 저도 요양원 가서 죽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치매면 낮에만 가는 곳도 있어요. 학교처럼요. 그런 곳에 보내드리는 게 좋아요. 네. 방법이 있거든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5302님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치매 환자를 돌봄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많이 그렇죠, 계세요. 요즘은 다. 집에서 모신다고 효도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 기관에 보내셔서 돌봄을 받도록 하셔야 할 듯해요. 신승환님도요. 주말에라도 다른 형제들이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요? 사연자분 숨 쉴 구멍이 있어야죠. 그렇죠. 사연자분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분께서 계속 말씀해주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니까 혼자 짊어지지 마라인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족이 되었든 아니면 주변의 어떤 종교가 되었든 아니면 정부가 되었든 길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혼자서 다 이렇게 떠나지 마시고 주변을 좀 돌아보시고 주변에 손을 좀 내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다 손을 잡아줄 것 같지 그럼요. 않으세요? 우리 저 그렇죠. 스님도 소개팅 시켜준다고 하니까요. 스님이 아니, 소개해주는 진짜 분하고 한번 소개팅 이런 좀 친구들 하세요. 이런 분 오시면 저는 100% 이야기해요. 네, 자, 저희 다 너부터 장가 가라. 아 너 네 할 일 먼저 해라. 진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저희 이 세 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좀 힐링이 됐으면 조금 좋겠습니다. 우리 여은영님께서 마지막 스님 버전 커피 쿠폰 듣기 너무 좋습니다. 전 천주교 신자지만요 하면서 4883님, 양호정님, 윤현숙님께 여러분들이 이 스님 커피 쿠폰 버전을 꼭 듣고 싶어 하신다는데요. 우리 이분들 네 분 한 방에 한번 보내주세요. 그렇죠. 여은영님 4833번 쓰시는 분, 양호정님, 윤현숙님께 커피 쿠폰을 연불 버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아멘. 네, 오늘도요 세 분과 함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새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커피 쿠폰 연불로 보다니.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는요. 네. 김수철의 젊은 그대 들어보려고 했는데 누가 선곡해 주셨죠? 제가 했습니다. 이게 왜 선곡한 이유가 뭘까요? 예,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젊은 그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세 분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